지난달 운용 중단됐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힌 평택 주한미군 기지 아파치 헬기 부대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 공중기병대대가 운용 중단된 배경과 이것이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의미하는지 여부 등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결정 이전 단계의 병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나온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운용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은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의 중심축이라며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어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주최한 제2회 한미연합정책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전역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는 더 넓은 지역 역학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현대화가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어제 해외 군사 전문 팟캐스트에 출연해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할 수 없다고 밝혀 미 측이 전자권 전환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역할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이 법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담긴 건 5년 만인데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찬성 77, 반대 20. 미국 안보정책의 설계도격인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방향을 승인하는 이 법안엔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신호로 발효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겼습니다. I still believe there is strong bipartisanship for the security partnership as well as the troop levels. 해당 법안엔 주한미군을 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 담겼던 조항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삭제됐다가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사전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입법적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새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이 국방비용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고 공회상에 있는 선박을 공격할 경우 영상을 의무적으로 의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가 안보에 부합한다는 전제 아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동맹들과 협의를 거친다면 주한미군의 조건부 감축이 가능하다는 꼬리표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등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건데요. 주한미군 병력이 28,500명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2030년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 군으로 이양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이재명 정부. 조건에 의한 충족에 의해서 전작권이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서 평가를 마쳤고 네. 22년도에 내년에 가급적 검증을 끝낼 생각입니다. 이것이 전자권 전환을 위해선 최초 작전 운용 능력 검증,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단계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한미 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조건 충족이 먼저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We cannot say we're going to slide away from the conditions just so that we can get this done in time. 이어 해당 시점에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적어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the benefit of having a floor of 28.5. 이는 내년도 국방수건 법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것을 언급한 걸로 풀이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28,500명이 명시됐으며 행정부의 일방적인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사이버전, 우주전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병력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주한미군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한국군에 일부 부여했던 오산 공군기지 출입구 통제 권한을 회수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다음 달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와 전산 기록 관리를 모두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오산기지는 미 7공군 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공군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우리 공군 부대들도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지난 7월에 이뤄진 내란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